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작 우후죽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와는 거리가 먼 이상한 상황인데요. 이걸 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차별, 뭘 보고 역차별이라고 하는 걸까요? 원래 외국계 기업을 국내에 들일 때는 두 가지 목적이었죠. 예. 우리가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가져오는 이유 하나. 두 예. 번째는 외국의 투자를 또 받아들이는 하나가 이제 주요 목적이라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실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혜택을 가지고 기술이나 투자보다는 토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의 그 특혜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는 특히 소매 시장을 잠식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기술 수준은 비슷한데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갔다 하면 그렇죠.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 국감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많습니다.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예, 몇 가지를 보면요. 우선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요. 이케아는 원래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28개국에 약 340개 점포를 두고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그 광명이 하나 있죠. 그리고 고양이 이번에 생겼고요. 고양의 19일 날 오픈을 예. 이제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년도 후내년에 오픈할 예정인데 예. 문제는 이제 광명점이나 고양점의 문제가 뭐냐면 국내의 같은 기업들은 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한 달에 2번 휴무가 의무 휴업이 있죠. 의무 휴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케아의 경우에는 전문점이라는 거죠. 가구 전문점이죠. 가구 전문점이라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 실제 이케아에 들어가 보면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많죠. 거의 사실상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복합 쇼핑몰하고 비슷하긴 한데 왜 예. 이게 얘들은 뭐 하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역차별이 일차 논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또 유통중 중에 하나가 다이소라는 게 있죠. 생활용품 업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다이소도 벌써 20년이 됐어요. 예. 창립한 지. 그런데 이 다이소가 어떤 이제 역차별이냐면 이 회사가 원래 국내 기업이었는데 2001년 11월 달에 일본 자본이 30% 정도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외국계 투자 촉진법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 이 다이소가 그 혜택 때문에 2001년도에 100개였던 점포가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1150개,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문 매장으로도 분류가 돼요. 그런데 실제 다이소 들어가 보면 전문 매장이 아니라 일반 마트처럼 온갖 걸 다 사실 팔고 있거든요. 굉장히 흔한 것들을 그렇죠. 팔고 있죠. 예. 그래서 전문점은 무슨 어떤 규제에서 피할 수 있냐면 출점 규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약 2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비슷한 업종의 다른 국내 기업들은 출전 규제 잡혀 있어서 이것도 역차별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제빵업계입니다. 제빵업계요.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골목 상권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제빵업계에 규제를 합니다. 국내 1위 기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같은 곳에서 예. 2019년 6월 말까지 가맹점과 직营점을 포함해서 전년도 비해서 2%밖에 못 늘려요. 예. 그것도 500m 이내에는 그 출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에 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계 빵집 보면 대표적으로 콘트라쉐리라는 프랑스 빵집이라든지 예. 미국의 매그놀리아 베이커리라든지 일본의 토코팡야 같은 경우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런 곳은 이 규제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콘트라쉐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4곳밖에 없는데 국내는 이미 30곳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내 역차별이라는 거죠. 외식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놀부보쌈 그러면 국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놀부보쌈이 2011년도에 모건스탠리에 팔립니다. 실제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외국계군요. 예, 그래서 이 외국 기업에 들어가면서 이 역시 출점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맥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수입 맥주가 최근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주세에 문제가 있어요. 세액이요. 예, 왜냐하면 맥주는 똑같이 70%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매기는 방법이 수입 맥주에는 수입 원가에다가 70%를 매기는 반면에 국내 맥주에는 출고 가격, 그러니까 출고 가격에는 우리가 판관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다.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수입 맥주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맥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스타벅스 얘기도 있고요. 뭐 네. 다른 것들에 대한 역차별들이 많이 내오고 있는데 네. 구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이 유한회사라는 회사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세금을 매기는데 서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세금 문제인데 이 두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먼저 바로 이제 구글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망 사용료까지도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부에도 인색하다고요? 맞습니다. 시어스코어가 국내 1,000억 이상의 외국계 기업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국내 기업이 매출액이 한 1% 정도를 기부할 때 외국 기업은 0.2%, 한 뭐 5분의 1밖에 하지 않고요. 반대로 투자도 소극적이었고 그 반면에 배당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평균 배당 성량은 29%쯤 되는데 외국계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량은 51%로 그 전부 다가 우리가 그 매출한 모든 많은 수입이 대부분 외국의 본사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들어와서 국내 투자와 기부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일단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네.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우선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첫 번째 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 내에서 이 자본을 개방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방할 거냐. 그리고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매출 올려줬을 때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할 거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같습니다. 네, 일단 공정위에서도 모니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의 국내 기업 역차별 시오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